오늘 아침 평소 정정하던 71세의 정석영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며 건강을 챙겨온 그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토록 건강을 자신하던 할아버지가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이유는 그저 운명이었던 걸까요? 매일 아침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으로 하루를 여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운동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아침에 공복 상태로 과격한 운동을 할 경우 신체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정석영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침에 꾸준히 가져온 습관들이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함께 품격 있는 삶을 배워봅시다. 그 첫 번째 습관은 공복 상태에서의 과격한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습관으로 여겨집니다. 운동을 하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공복 상태에서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건강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 고갈과 근손실의 위험.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체내에 저장된 에너지원인 글리코겐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글리코겐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탄수화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동안 잠자면서 신체는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체내 글리코겐이 상당히 적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저장된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근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간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기초대사율이 감소하고 체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과격한 운동을 반복하면 근육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0대 이상은 이미 근육량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근손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운동 효과를 떨어뜨리고 일상적인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심혈관계 부담 증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혈압은 서서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복 상태에서 과격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운동은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심혈관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급격한 운동으로 인한 혈압 상승은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충분히 준비시키고 서서히 운동 강도를 올려야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저혈당 위험.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체내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혈당이 낮아지는데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혈당이 더욱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어지러움, 현기증, 심한 경우 실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저혈당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할 경우 저혈당 위험이 높아지므로 운동 전에 반드시 적절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4. 근육 손상과 회복 지연. 공복 상태에서 과격한 운동은 근육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근육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운동 후 근육은 회복 과정을 거쳐 강해지는데 공복 상태에서는 이 회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에너지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으로 체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이미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은 회복 기간을 길게 하고 지속적인 운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회복되지 않으면 운동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운동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5. 면역력 저하. 과도한 운동은 면역 체계에 부담을 주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과격한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더욱 약해질 수 있는데 이는 감염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의 과격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 호르몬은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공복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대사효율성 저하. 공복 상태에서의 과격한 운동은 대사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려는 목적이 있을 경우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식사를 하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과격한 운동은 체내 에너지 소비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체중 관리와 체지방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체내 지방이 제대로 원소되지 않거나 지방과 근육이 함께 손실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7. 관절과 인대에 대한 부담. 공복 상태에서 과격한 운동은 관절과 인대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인대는 유연성이 떨어지고
부상에 더 취하게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강도 높게 시작하면 관절이나 인대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 수 있어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준비시키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8. 호르몬 불균형. 공복 상태에서 과격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코르티솔은 일시적으로 유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분비되면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불균형은 체중 증가, 피로, 스트레스 증가, 면역력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복 상태에서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 신체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체온 조절의 어려움. 공복 상태에서 과격한 운동은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체내 열을 발산하기 위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공복 상태에서는 체온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열사병과 같은 열 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운동 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몸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운동 지속 가능성 감소. 공복 상태에서 과격한 운동은 피로감을 증가시켜 운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장기적인 운동 습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금방 피로를 느끼게 되며 이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즐겁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공복 상태에서의 과격한 운동은 여러 가지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두드러지므로 운동 전 충분한 준비와 적절한 식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운동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 상태를 고려한 운동 계획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복 상태에서의 과격한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전한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심코 하는 아침 습관은 갑자기 일어나기입니다. 우리 몸은 수면을 통해 휴식과 회복을 합니다. 밤 동안 혈압과 심박수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근육은 이완된 상태에서 회복됩니다. 이는 몸이 낮 동안의 활동으로 지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뜬 후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은 신체에 큰 충격을 주며 특히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상태로 이는 어지러움, 현기증, 심한 경우 실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은 체내 혈액이 하체로 몰리면서 특히 아침에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면 중 몸이 수평 상태에 있을 때 심장이 전신으로 혈액을 고르게 펌프질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상 후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을 감소시키고 현기증과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특히 50대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자주 발생하며 급격한 혈압 저하는 낙상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뼈와 관절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골절 등의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기립성 저혈압이 반복될 경우 지속적인 어지러움과 피로감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립성 저혈압은 60대 이상의 노인에게서 더욱 흔하게 발생하며 이는 노인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은 단순히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기립성 저혈압이 심각해질 경우 이는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신은 낙상 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고령의 사람들에게는 뼈가 약해져 골절 위험이 큽니다. 연구에 의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은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낙상 후 회복이 어렵고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일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만들며 운동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이 계속되면 외출이나 운동을 피하게 되고 이는 신체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립성 저혈압은 장기적으로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심장에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 심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기 전 충분한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나 급하게 일어나는 것은 몸에 큰 충격을 주게 돼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서서히 몸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침대에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혈액이 다리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고 혈압이 서서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먼저 옆으로 몸을 돌려 앉은 상태에서 몇 번의 심호흡을 반복해주면 혈압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준비 운동을 통해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상 후에는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몸이 하루의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가벼운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하고 다리를 서서히 펼치는 동작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벼운 걷기나 몸을 조금씩 움직여 체온을 올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준비 운동을 통해 몸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충격을 받지 않게 되고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몸의 기온을 서서히 높여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년층은 이와 같은 일상적인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낙상이나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는 여유를 갖고 아침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노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낙상이나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움직이는 습관은 신체에 큰 충격을 주며 특히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기 쉬운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서서히 몸을 일으키고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몸을 풀어주는 동작을 통해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하루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은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화장실을 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급하게 힘을 주고 무리하게 배변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기적으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무리한 힘주기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복부와 혈압에 미치는 영향. 배변을 시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힘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게 되면 복부와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배변을 하기 위해 힘을 주면 복부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힘주기는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주고 그 결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위험하며 배변 중 힘을 주는 것이 급성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2. 치질과 같은 항문 질환.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는 또 다른 문제는 치질의 발생입니다. 과도한 힘주기는 항문 부위 혈관에 압력을 가하여 치질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치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치질은 혈관이 부풀어 올라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장기간 힘을 주고 배변을 시도할 때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는 습관은 치질뿐만 아니라 항문의 다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항문 주변 혈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배변 시 무리하게 힘을 주면 치질이나 항문 출혈, 심한 경우에는 항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3. 배변 시의 자세. 배변을 할 때 무리하게 힘을 주는 것 외에도 화장실에서의 잘못된 자세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잘못된 자세로 배변을 시도하며 이는 장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앉아서 배변을 할 때 고관절이 약간 구부러진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는 직장에 지나치게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올바른 배변 자세는 발을 약간 높여서 배변 시장이 더 자연스럽게 되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연구에서는 배변을 할 때 발을 올려서 올바른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장을 자극하여 배변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변기발 받침대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 발을 올려 자연스러운 자세로 배변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배변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배변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4. 변비 위험 증가. 변비는 배변을 할 때 무리하게 힘을 주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변비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배변 시 무리하게 힘을 주게 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변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건강을 촉진시키며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는 변비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충분한 섬유질을 섭취한 사람들은 배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배변 시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로 인해 장 건강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배변 시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변을 할 때 무리하게 힘을 주는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배변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배변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상태이며 배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변을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배변 후에도 충분한 휴식과 물을 섭취하여 장을 안정시키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변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힘을 주어야만 배변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화장실에서의 무리한 힘주기는 단기적인 불편을 넘어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변비나 치질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배변 시 무리하게 힘을 주는 일이 많아지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변할 때는 무리한 힘주기를 피하고 올바른 배변 자세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통해 더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많은 분들께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